살다 보면 그냥 조용히 버티고만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비교와 시선이 스스로를 찌르던 날들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데까지 걸린 길고 긴 기록입니다. 한 번쯤 나도 겪어봤을 법한 그 익숙한 상처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멈췄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꼭 집 앞에 섰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문고리부터 잡았을 텐데 그날은 문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글자를 읽어보는데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요청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관리사무소 직인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잠깐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글씨가 현실인지 장난인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종이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집주인 번호를 눌렀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안내 멘트가 한 번 흐르고 다시 같은 멘트가 반복됐어요. 그때 가슴 한쪽이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메시지 앱을 열어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만간 정리하자 같은 답장이 오가던 대화창인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파란 말풍선만 남아있고 회색 말풍선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괜히 대화창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아무것도 새로 보여주지 않았고 그 정지된 느낌이 이상하게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종이를 한번 힐끗 보더라고요. 세입자분이세요? 하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마치 준비된 멘트를 읽듯이 말했어요. 집주인분이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 문제는 직접 해결하셔야 하고 통보된 날짜까지 이삿짐 빼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밀려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보증금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직원은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리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은 그렇다고 해도 사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이가 접힌 채로 제 손에 들려 있었고 반대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 위에는 회사 단톡방에서 온 알림이 떠 있었는데 내일 아침 회의 9시 정각 지각 금지 문자가 위쪽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간 표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상하게 더 조급하게 보였어요. 마음은 보증금에 꽂혀 있는데 몸은 또 회사 출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지럽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저는 종이를 반으로 착 접어서 가방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마치 그 종이를 안 보이면 이 상황도 잠시 안 보일 것처럼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밖을 향해 나갔어요. 복도 형광등이 그때 한번 깜빡거렸고 다시 켜졌는데 그 작은 깜빡임이 이상하게도 제 상황 같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시작이었다는 거요. 편의점 벽에 붙어 있던 야간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진만 찍어뒀어요. 급할 때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죠. 그런데 보증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종이가 갑자기 눈에 콕 박힌 것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첫날 밤 시간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술을 산 사람, 라면을 사는 사람, 담배를 찾는 사람, 택배 찾으러 온 사람까지 계산대 앞은 끊임없이 들썩였어요. 저는 상품 위치도 아직 제대로 못 외웠는데 손님들은 다급하게 물어봤고 저는 계속 알바티를 냈어요. 조금 초조했어요. 라면 코너 쪽에서 여기 뜨거운 물 안 나와요? 하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계산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저는 서둘러 뜨거운 물 레버를 확인하러 갔어요. 실제로 레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컵을 새로 들고 다시 안내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물이 세게 튀어나오면서 국물이 넘쳤어요. 그 순간 손님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했어요. 봐요, 이래서 알바를 아무나 쓰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이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제 귀에는 꽤 무겁게 들렸어요. 조금 모욕감이 들었어요.
그때 점주가 뒤에서 뛰어와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제 쪽을 짧게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계산은 좀 더 빨리 하자. 말투는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제게는 늦다 서툴다는 말로 들렸어요. 조금 위축됐어요. 손님이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바코드를 찍는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고 삑삑삑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소리가 늦어 실수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왔어요. 그제야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자판기 커피 버튼을 눌렀어요. 컵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뜨거운 커피가 조금씩 채워지는 걸 보면서 멍하니 컵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조금 텅 빈 느낌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는 택시 2대가 연달아 불을 켜고 지나갔고 안쪽 형광등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깜빡였다가 다시 안정됐어요. 그 흔들림이 꼭 제가 서 있는 자리와 비슷해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첫 야간부터 저는 이미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헬스장에 들렀을 때 제 얼굴은 이미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눈 밑은 살짝 칙칙했고 머리카락은 모양이 다 흐트러져 있었죠. 그래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덤벨을 들었어요. 뭔가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었거든요. 트레이너가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고 각도를 잡아줬어요. 형, 이 힘으로는 자세 안 나와요. 여기 힘도 줘야 돼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선명했어요. 조금 미안했고 또 조금 짜증났어요. 옆 회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인플루언서 채널을 크게 켜놓고 있었는데 그 화면 속에서는 복근과 어깨 라인이 완벽한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각도 보세요. 광배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온전히 제자리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조금 초라해졌어요. 저는 괜히 더 무거운 덤벨을 집어들었고 턱을 꽉 깨물고 팔을 끝까지 들어 올렸어요. 그때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기까지 잠깐 미지근한 물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도 바깥에서 인플루언서 영상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깨 운동입니다. 목소리가 샤워기 물줄기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데 그게 참 묘하게 귀에 남았어요. 조금 피곤했어요. 몸도 귀도 마음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이미 내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기준을 남의 화면에 맞추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어요. 첫 화면에는 헬스장 계정이 리그레만 인플루언서 영상이 떠 있었고 아까 헬스장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조금 질리는 느낌이었어요. 피드를 내리기 시작하자 여행 사진이 줄줄이 나왔어요. 야경에 샴페인,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바다에서 찍은 다이빙 사진, 겨울 도시에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캡션에는 성공 기념, 올해 목표 달성, 드디어 버킷리스트 하나. 더 클리어 같은 말들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 말들이 나와는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부럽고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추천 탭에는 뉴욕 야경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한 추천 여행지라는 문구와 함께요. 저를 위한 것 같지가 않았는데도 휴대폰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조금 비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알림창에 단톡방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여름 유럽 어때? 비행기표만 싸면 바로 가자 키읔키읔. 우리끼리라도 가자.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대화를 한참 올려보았다가 다시 피드로 돌아왔어요. 참여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더니 앱이 새로운 게시물 확인이라는 문구를 잠시 띄웠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래서 엄지를 화면에서 뗀 채로 가만히 있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손가락이 화면으로 갔어요. 저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공허했어요. 그런데 멈추기도 애매했어요.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길게 한번 지나갔고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휴대폰만 쥐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이미 안 보는 게 편한데도 계속 보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편의점 냉장고에 음료를 채워넣고 있는데
점주가 계산대 뒤에서 재고 목록을 접어놓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보증금 때문에 난리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조금 들킨 기분이었어요. 실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 친구인데 내 처지를 말해줬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캔을 서둘러 선반에 올려두며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꼬여서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얼마나 안 괜찮았는지는 저도 대충 느끼고 있었어요. 점주는 서랍을 열어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계산대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일단 이거 가져가. 이사 앞두고 돈 없으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뻔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괜찮아요.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두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친절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봉투가 자석처럼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점주는 한숨을 짧게 쉬고 말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예전에 비슷하게 당해봤어. 급한데 좀 맞고 천천히 갚으면 되지. 어차피 여기 계속 일할 거잖아. 그 말 속에는 내가 너 믿는다는 느낌과 동시에 그래도 갚아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 고마우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계산대 위에서 봉투 모서리가 서서히 펴지고 있었고 저는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한번 밀어본 뒤 다시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결국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묵직한 것이 가슴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편의점 천장에 달린 작은 TV에서는 헬스장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했어요. 유리문 바깥으로는 한낮 햇빛이 세게 들어오고 있었고 안쪽 형광등은 조금 덜 밝게 느껴졌어요. 밖은 환한데 안쪽은 묘하게 흐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봉투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내 선택을 묶는 끈이 될 거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전날 야간 근무까지 하고 온 터라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웠지만 그래도 땀이라도 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속도를 맞춰놓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누가 버튼을 톡톡 건드렸어요. 어제보다 속도가 빠르네. 열심히 하네. 고개를 돌려보니 화면 속에서만 보던 인플루언서가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어요. 조금 놀라고 조금 들떴어요. 저는 허리를 펴고 말했어요. 아, 그냥 요즘 좀 더 해보는 중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가 물병을 건네며 웃었어요. 형, 얼굴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몸은 좋아지고 있네. 시간 되면 같이 영상 하나 찍어볼래요?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게 더 저를 흔들었어요. 러닝머신 위 숫자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물병을 잡은 채 뚜껑을 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제가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생각보다 작게 들렸어요. 조금 주저하고 있었어요. 왜 하기 싫어요?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서 트레이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떨리시나 봐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며 수건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시간 맞으면 한번. 결국 애매하지만 사실상 수락에 가까운 대답을 내놨죠. 조금 기대도 됐어요. 내가 스케줄 정리해서 DM 보낼게요. 아이디 뭐예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 계정을 찾았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톡 튕기면서 팔로우 버튼을 눌렀어요. 팔로우 알림이 뜨는 순간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촬영 날짜 후보라는 제목이 상단에 떠 있었고 제 이름이 그 아래 조그맣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알림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열었다가를 몇 번 반복했어요. 조금 설레고 조금 두렵고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물함 문을 열자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거울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다시 멈췄어요. 그 흔들림이 제 마음 상태랑 많이 비슷했어요. 그때 저는 이 제안이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다리일 수도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스튜디오 한쪽에는 매트와 덤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인플루언서가 서 있었고
조명이 그의 얼굴과 몸을 아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 살짝 뒤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조금 어색했어요. 카메라 감독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3, 2, 1 시작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오늘은 같이 운동해 줄 형을 모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좋으면서도 팔이 올라간 위치가 묘하게 들러리 같았어요. 첫 테이크가 끝난 뒤 감독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뒤에 계신 분 웃는 게 조금 어색하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저는 모니터 속 내 표정을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창피했어요. 형,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청자가 불편해해요. 인플루언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은 칭찬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더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두 번째 테이크에서 그는 팔을 들며 동작을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팔이 이렇게 나와야 예뻐요. 형은 그냥 뒤에서 덤벨 들고만 계셔도 돼요. 화면은 내가 잡을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카메라 프레임에서 내 얼굴이 잘려나가는 게 모니터에 그대로 보였어요. 조금 씁쓸했어요. 감독이 한 번만 더 가져라고 말할 때 저는 덤벨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바닥과 쇳덩이 사이에서 땀이 묻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났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가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뒤 인플루언서는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말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영상 올라가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은 애매하게 비어 있었어요. 스튜디오 문을 나와 밖으로 나갔을 때 해는 이미 져 있었고 간판 불빛만 거리 위에 떠 있었어요.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돌아갈 곳은 똑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저는 화면에 나온 사람이면서 동시에 화면 밖 사람이기도 했어요. 주말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술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한 친구가 제 앞에 휴대폰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야, 이거 너 아니야? 화면에는 인플루언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그가 크게 잡혀 있었고 화면 구석에 제가 작게 거의 눈에 안 띄게 서 있었어요. 친구가 영상을 멈추고 확대하니까 제 팔과 옆 얼굴이 조금 더 크게 보였어요. 조금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와, 이 형 인플루언서랑 찍네. 근데 거의 배경 아니냐? 다른 친구가 장난 섞인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는 웃음이 잘 안 나왔어요. 잔속 얼음을 젓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조금 서러웠어요. 그래도 좋겠다. 걔는 뉴욕도 간다며.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고 다른 친구가 와, 뉴욕이야? 성공했네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그 말들이 속으로 콕콕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야, 너는 요즘 뭐해? 여행 같은 거 안 가냐? 질문이 내 쪽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잔을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어디 가고 싶다는 말보다 지금 당장 방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 답답했어요. 식당 안에 틀어진 음악이 갑자기 한 번 끊기고 종업원이 다른 노래로 바꿔 틀었는데 그 짧은 공백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테이블 위의 웃음소리에서도 조금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는 화면 속에서조차 내가 중심에 선 사람이 아니라 배경으로만 쓰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두 번째 소주병이 비어갈 때쯤 아까 그 친구가 또 묻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너는 계획 없어? 일본 말고. 다른 친구가 바로 받아서 말했어요. 일본은 해외도 아니지. 그냥 동네 마실이지, 솔직히.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기가 애매했어요. 조금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누군가는 자기 여행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호텔 수영장, 야경 보이는 창가. 사진 속의 사람들은 다 여유로워 보였고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켜져 있었고 화면 한 구석에는 비행기 그림이 있는 앱 아이콘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그 아이콘 위를 천천히 맴돌았어요.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마음을 들킨 느낌이었어요. 나 다음 달에 뉴욕 간다.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조용해졌다가 바로 술렁였어요. 헐, 진짜? 얘 뉴욕 간대. 야, 갑자기?
언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항공권 앱을 열어 서울 뉴욕이 적힌 검색창을 보여줬어요. 사실 예약도 안 한 화면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조금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화면을 더 가까이 보려고 몸을 숙였고 저는 급하게 앱을 꺼버리고 휴대폰을 엎어두었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그 냄새가 유난히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하나둘씩 찍히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빗물이 내려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같이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허세였어요. 인플루언서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인사 겸 보낸 거였어요. 형, 영상 잘 봤어요. 반응 좋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말 걸어본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저는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 회색 글자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지나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혹시 다음 촬영 계획 있어요? 이번에도 반응은 없었어요. 알림도 읽음 표시도 아무것도요. 그날 저녁 헬스장 TV에서 그의 채널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찍은 영상이었고 썸네일에는 그 낯선 사람이 크게 잡혀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TV를 보며 말했어요. 그 형 요즘 바쁘더라고요. 스폰서도 많이 붙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제 메시지는 여전히 보냈습니다에 머물러 있었어요. 조금 서운했고 조금 민망했어요. 결국 저는 메시지 창을 위로 쓸어 올려 대화 기록을 화면 밖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다시 내려가는 걸 한 번 더 막아야 했어요. 잠깐 동안 아무 글자도 쓰지 않고 앱을 꺼버렸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충전기 선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힘없이 늘어진 마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읽씹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너는 이 정도 위치라는 조용한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계산을 하려다가 카드가 한 번 삐하고 튕겼어요. 계산원이 한 번만 더 찍어볼까요? 라고 말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결제가 됐어요. 단말기 화면에 잠깐 잔액 부족라는 글자가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 숫자가 보통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조금 불길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뉴욕 얘기 언제 풀어줄 건데? 티켓 샀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쿵 하고 울린 것 같았어요. 조금 조급해졌어요. 회사 1층 기둥에 기대 내리면서 저는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메인 화면에는 간편 대출 한도 조회라는 동그란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그 버튼이 여기 눌러 쉽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유혹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수초 뒤에 금액이 떴어요. 가능 한도 땡땡땡만 원. 그 숫자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사이즈로 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신청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잠깐 멈췄어요. 하지 말까? 라는 생각과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손가락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약관동의 화면이 몇 번이고 올라오고 저는 체크박스를 누르고 전자서명을 하고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금 완료라는 알림이 화면 상단에 떠올랐어요. 그 순간 화면 밝기가 갑자기 강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어지러웠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천장의 형광등들이 일정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그 아래로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제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데 나만 이상한 빚을 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손가락 한 번으로 미래 시간을 담보로 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아직 깊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출국 예정일이 되었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바닥을 천천히 밀고 있었어요.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고 저도 그 줄에 서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조금 긴장됐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여권과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카드를 한 번 긁더니 다시 쳐다봤어요. 그리고 카드를 한 번 더 긁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짧은 정적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이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조금 멍해졌어요. 저는 지갑을 열어봤지만 비어있는 카드칸들 사이에서 하나 남은 체크카드를 꺼내 쥐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드도 이미 여러 번 잔액 부족을 경험한 카드였어요.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조금 다리가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카드론 결제일 안내 납입 지연 시 연체 이자 발생. 그 알림 문구가 마치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내 현실이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도장 같았어요. 조금 숨이 막혔어요. 직원이 제 눈을 한번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쪽 줄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서 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여권과 예약 내역을 천천히 가져와서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주고 다시 한번 접었어요. 취소할게요. 그 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렸고 취소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모니터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몸을 돌리지 못했어요. 출국장 유리창 앞에 섰을 때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곧 하늘로 올라갈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조금 슬펐어요. 휴대폰을 꺼냈다가 카메라 앱을 열지 않고 다시 닫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장면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홈 버튼 위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내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공항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자동문이 뒤에서 두 번 열렸다가 닫혔어요.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묘하게 담백했어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접고 옆으로 눕혔어요. 멀리서 이륙하는 비행기 소리가 낮게 깔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뉴욕에 가지 못한 게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위에서 버티려고만 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시작이라는 거요. 그날 공항에서 떠난 건 제 비행기가 아니라 억지로 만든 허세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저는 비록 제자리였지만 처음으로 솔직한 출발선에 서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욕망이 흔들어도 비교가 아프게 찔러도 멈춰서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발걸음이 된다는 걸 그는 그날 공항에서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뜻하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